인류 문명을 무너뜨릴 대병난을 일으키는 보이지 않는 손길은 과연 무엇일까? 보이지 않는 손길에 대해서 여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보이는 손길이 있고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으니까 보이는 거는 아마 뭔가 찾아내면 되고 이해가 되는 거죠. 네. 근데 보이지 않는 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알 수가 없고 어떻게 오는지도 모르고 두려운 존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소제목으로 뭐라고 하셨냐면 인간의 원과 한 이렇게 해놓네요. 생태계 파괴로 인해 일어나는 병들이나 미생물 병원체의 감염에 의한 질병들보다 더 절박하고 극복하기가 힘든 병이 있다. 바로 인간 내면의 병이다. 인간의 병은 대부분 마음에서 오는 것이며 몸의 병보다 마음의 병, 영혼의 병이 더 무섭다. 이것은 생명의 주인이 마음이기 때문이다. 영혼의 병이 더 무섭다. 마음의 병, 영혼의 병. 이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걸 인정을 해요. 이 병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죠? 네. 뭐 우울증을 포함해서 네. 굉장히 많은 병을 가지고 있죠. 네. 사실은 마음을 기준으로 볼 때 다 병자들이다.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여기서 아마 벗어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은 생명의 주인이 마음이기 때문이다. 되게 깊은 얘기네요. 예, 아주 뭐 여기서 시작부터 네. 야 이게 참 아무도 부정 못한다니까 이거 다 느낀다니까 그죠?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네. 그런 게 이제 알 수 없는 뭔가 있죠. 그래서 인간의 꿈인 행복과 건강 그것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인간에게는 이 두 가지가 나요. 원과 한이 맺힌다. 여기서 이제 원과 한에 대한 것도 풀어야 되지만 맺힌다는 표현. 맺히는 건 우리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이슬이 맺혀 있어요. 네. 하늘로부터 네. 뿌연 게 이렇게 내려와서 물방울이 이렇게 이제 나뭇잎에 맺혀요. 뭉치는 거죠. 그 느낌이 있어. 뭉쳐. 그런 느낌이 있고 뭔가 이렇게 툭 건드리면 또 이제 떨어져서 이렇게 분해될 것 같기도 하고 네. 어떤 뭐 그런 느낌으로 꽁꽁 이렇게 가슴속에 뭔가 맺힌 뭐 그런 느낌도 있고 이게 맺힌다는 단어가 좀 많이 이제 다가오는 단어 같아요. 그러면서 원과 한을 풀어 놓으시는데요. 이게 아마 사람이 살면서 원과 한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푸는 책은 여기서가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이 증산도가 제일 유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원은 외부로부터 일방적으로 당하면서 느끼는 원통함을 가리킵니다. 생존 환경이나 경쟁 등 강력한 외부의 파괴적인 수단 때문에 생명을 그르치게 되면 인간은 원을 맺는 것이다. 네, 일단 외부로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타인에 의해서. 타인이나 타적인 어떤 존재, 그러니까 사람뿐이 아니라 네. 나 이외의 환경적인 것도 포함하죠. 네. 자연재해도 여기에 해당이 뭐 어느 정도 될 수 있고 다 그죠? 되죠. 예. 다 되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강력한 외부의 파괴적인 어떤 수단, 전쟁도 해당될 테고, 그죠? 이게 하여튼 원은 일방적으로 좀 이렇게 뭐 느닷없이 뭐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에 비해서 한은 외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내적인 것으로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생긴다.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여 흐르는 대자연의 섭리에 의해 종교적인 이유나 문화적인 상황 등 그 모든 것이 종합되어 오는 것이다. 한 요 정도까지 한은 내적인 거다. 가슴 속에 누구나 뭔가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이제 원한 문제라고 하는 게 네. 그러니까 개개인의 어떤 그런 트라우마 네. 어떤 그런 걸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스스로 어떤 그런 마음의 병으로 좀 드러난 건데 네. 근데 이제 이것이 더 커졌을 때 사회적인 병 네. 아니면 이렇게 민족이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전쟁이라든가 어떤 그 기아 자연재해 이런 게 처했을 때 네. 민족이 그거에 대해 대처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각자 다르겠죠. 즉 환경에 네. 따라서. 네. 근데 그때 그것이 각인이 된다는 거죠. 그 음. 사람한테 각인되는 것처럼 그 네. 민족에게 각인이 되는데 네. 그 민족의 특성으로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원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형. 근데 이것이 민족의 원형으로 각인이 되면은 그걸 되풀이한다는 거죠. 그 어떤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네, 되면 네. 그걸 계속 되풀이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풀이하는 어떤 그 원형이 다르고 네. 일본이 되풀이하는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도 대처하는 방법이 전 세계 다 다르잖아요. 네. 이런 것이 그 민족의 문화적 특성, 어떤 그 민족성 같은 그죠. 민족성으로 이제 그게 된 건데 우리가 네. 말하는 집단의식, 집단무의식. 집단무의식 이것이 이제 원형인데 상극이라고 하는 그거에서 그 원형이 그런 식으로 굳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한이민족이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한이민족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의 어떤 그 네. 원형에 한이라는 게 담겨 있다. 이걸 승화시키는 쪽으로 간다. 근데 이 한을 가지고 어떤 민족은 투쟁으로 간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문화적 속성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선창이라고 하는 것이 왜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문화가 펼쳐지고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됐느냐. 네. 그 자체가 바로 이렇게 환경과 네. 그리고 어떤 그 상극에 의한 전쟁 어떤 그런 그 처한 그런 상황들이 달랐기 때문에 네.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은 네. 이러한 문화적
형태가 드러났다는 거죠. 예. 한 하면 한국 사람이에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서편제 영화를 보면 한을 얻어야 네. 비로소 소리를 얻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 두 눈이 멀죠. 주인공이 오정혜인가? 눈을 멀게 만들어 버려. 그래서 한을 지독하게 맺힌 상태에서 이제 소리를 얻어요. 그래서 이제 참 꼭 저래야 하나. 그러면서도 약간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가인들, 지금으로 얘기하면 연예인들, 네.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들 이런 것도 좀 느껴지고, 그리고 우리 민족이 원래 가지고 있는 거, 네. 우리 민족은 다른 나라를 거의 침략하거나 이런 걸 잘 안 해요. 방어 위주로 이제 거의 해왔죠. 뭐 한때는 뭐 이렇게 광개토대왕이 뭐 영토를 넓히고 했지만 네. 그 나라 뭐 멸망시키나 이런 정도까지 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인들은 맺힌 한에 대해서 네. 보복을 하기보다는 마음으로 사귀고 용서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한다. 저는 공감이 돼요. 그래서 한을 마음속에 억압된 정서, 그래서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비극적인 감정으로 또 얘기도 하고 또 이제 결정적으로 한국인의 고유한 컴플렉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와서 이제 느끼는 게 정이 많다. 그래서 일단 정을 얘기를 해요. 한국 사람들 하면 정이지. 근데 이 정이라는 정서가 다른 나라에도 없지는 않지만 한국인은 특히 그게 되게 강하다. 네. 근데 한국인의 역사를 공부하고 한국인들과 깊이 오래 살다 보면 한국 사람들 마음속에 한이 있구나. 이것도 이제 더 많이 또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굉장히 좀 외국인들을 통해서 또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느끼는 게 많이 있는데 그러면... 어쨌든 원은 외부적인 거, 네. 외부로부터의 어떤 충격, 네. 그리고 한은 내적인 거, 내면에서 이제 더 이제 커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원은 개별적인 거, 개개인에 이제 주로 이제 해당되는 거, 네. 그리고 한은 보편적인 거. 이게서 이제 공통한 정서를 이렇게 갖고 있게 되는 그런 특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걸 한자로 풀어놓은 게 이제 이 책에 이제 쭉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거는 좀 이것도 이제 의미가 있어요. 이건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읽어봐야 네. 될 것 같아요. 원의 본래 글자는 간머리에 삐침이 없는 글자입니다. 문자를 보면 민 간머리 아래에 토끼 토자, 즉 토끼가 철장에 갇혀서 옴짝달싹 못하는 모습을 형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은 마음을 뜻하는 신방변 옆에 간을 썼습니다. 그래서 간방, 한민족의 마음이라고 풀이를 하기도 합니다. 원이라는 글자 이제 글자를 파자한 거죠. 글자를 깨서 네. 한번 분석을 해보는 건데. 네. 간머리가 있으니까 이건 어떤 철창 안에 갇힌 걸 이제 위에 씌워놓은 듯한 걸로 이제 형상하고 그 안에 이제 밑에 토끼가 있다. 토끼가 토끼는 이렇게 참 뛰어나가고 싶어 하는데. 네, 토끼는 점프를 안 하면 네. 물론 이제 집토끼도 있긴 있어요. 네. 어쨌든 토끼는 갇혀서 이렇게 있다 보면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이니까 네. 일방적으로 당한 측면도 있어요. 네. 그렇게 되는데 요런 글자의 형상인데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누군가 나는 잘못 하나도 한 게 없는데 일방적으로 당한 걸 이제 대표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이라는 글자를 보면 둘로 이렇게 이제 파자가 되죠. 하나는 마음심자, 신방변이 있고 그다음에 간. 간이라는 글자 무슨 간이지 이게? 간괴관 또는 동북관 이를 썼는데 이것은 간방, 즉 한민족의 마음이라고 풀이를 하기도 한다.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우주변화 원리에서 보면 네. 8괴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간이 또 상제님 진리에서는 열매 맺는 땅으로 간은 이제 여러 가지 주역에서도 이제 풀이를 하는데 그칠 지자로도 표현하고 그치는 땅. 어떤 일이 마무리 지어지는 땅이라는 얘기죠. 한 과정이 끝나고 거기서 이제 딱 맺히는 곳. 그리고 이제 간을 또 구야라고도 표현을 해서 네. 개구자를 쓰죠. 그래서 간은 개자리다. 보통 강아지가 이제 그 마루 밑에 들어가서 구석팅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구석, 개자리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나무에서 보면은 네. 열매는 원래 가지 끝에 달리잖아요. 그렇죠. 주목받지 않았던 곳이죠 원래는. 네, 그것이 바로 간자리라고도 얘기를 하고. 네. 근데 이제 실제 지구라는 전체에 땅덩어리를 놓고 간자리가 어디냐라고 얘기를 하면 동북방에 있는 우리 한반도를 뜻한다. 예. 원래 토끼 원자에 보면은 네. 토끼를 가둬놓은 거잖아요. 네. 그 토끼라고 하는 게 이제 12지에서는 인묘 목에 네. 목 기운을 말하거든요. 기운. 그래서 이거는 봄의 목 기운인데 네. 봄이 됐는데 네. 춘내 불사춘처럼 봄이 됐는데 계속 싹을 못 틔우고 그 씨앗에 갇혀가지고 못 나오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바로 이 토끼가 갇혀 있는 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애기들을 집에 가둬놓은 거와 똑같은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어. 가만히 앉아 있어. 애들 막 뛰어나오고 싶은데 못 나가게
가둬놓은 상이기 때문에 애들이 그것이 평생을 지배하잖아요. 그때 그것이. 트라우마가. 그지 성격도 바뀌고 애들이 삐뚤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렇게 가치 있는 상이고 한에서는 이게 간이라는 게 원래 산을 뜻해요. 간산이라 해가지고 그래서 산이 많은 곳에 사는 사람들이 한이 많다 이런 얘기도 해요. 그래서 진짜요? 그러니까 이제 산 진짜 많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네. 외국에도 이제 산 많은 나라가 많잖아요. 네. 그 나라 사람들이 특히 이제 한을 많이 맺는다. 근데 우리도 산이 많죠. 일본도 산이 많거든요. 네. 근데 일본하고 우리는 다른 형태로 이제 한풀이를 할 때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한을 아까 얘기한 사귄단 말이에요. 스스로 네네. 사귀면서 그거를 이렇게 남한테 풀지 않으려고 하는. 네. 이제 승화시켜서 이렇게. 평상시에는 막 우리는 상투 붙잡고 싸운다 해가지고서 네. 풀어요. 그렇죠. 막 큰 고성도 지르고 하면서 풀다가 네. 마지막에는 그거를 네. 중간중간 풀었기 때문에 끝에서 끝까지 가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일본은 어떻게 되냐면 일본은 정서가 이제 섬에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가 계속 그거를 속에다 이제 감추는 거예요. 남에게 피해를 평상시에 안 주죠. 그렇죠? 평상시에는 피해를 안 준단 말이에요. 서로 이제 조심하고 네. 우리가 가면은 야 저렇게 예절 바른 민족이 있을까? 뭐 그렇죠.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제 혼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마지막 결정적 순간이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걸 풀어버려. 이상한 짓을 하는. 확 풀죠. 그거 이제 우리가 아싸리 정신이라고 그러죠. 아싸리 그냥 죽여버리자. 아싸리 끝내버리자. 이런 거 해가지고. 일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 아싸리 정신이 있어가지고 마지막에 전 국민이 막 합세를 해가지고서 남의 나라를 공격하고 막 이렇게 잔인한 짓을 벌이고 그런 쪽으로 풀어낸 게 있죠. 그래서 이제 한을 쌓는 네. 것보다 한을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의 문제가 사실은 큰데 네. 이게 상제임 공사도 사실은 그거잖아요. 원한이라는 게 네. 쌓였단 말이에요. 쌓였는데 이걸 어떻게 풀 것이냐의 문제. 그래서 네. 상제임 천종사도 보시고 네. 이제 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결국은 이제 뭐 크게는 이제 원은 아무래도 이제 전쟁의 형태로 푸는 형태가 됐고 네. 한은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을 많이 살리는 형태로 이게 풀어지는 형태로 또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아니, 그러니까 네. 모든 게 이제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게 있는데 한이라는 것도 부정적으로 푸는 경우가 있고 긍정적으로 네. 푸는 게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떤 한이냐면은 그 세상을 좋게 하려고 했던 어떤 문화적 창달을 하려고 했던 이런 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까 얘기했던 그 제인들 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어떤 그 문화적인 역량을 네. 펼쳐가지고서 네. 하고 싶었고 과학자들 세상을 더 좋게 만들고 네. 했던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의 한이라는 것이 안 풀어졌을 때 그럼 네. 그 사람들이 다시 하고자 하는 거는 그걸 더 좋게 하는 걸 했을 것이고 네. 근데 그렇지 않고 그 반대의 한이 있단 말이죠. 파괴하려고. 파괴의 한. 그러니까 내가 뭘 더 하고 싶은데 못 하고 싶은데 못했기 때문에 이걸 더 과격하게 가지려고. 풀려고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문화적으로도 아니면 이제 그 문명적으로도 더 부정적인 쪽으로 가는 그런 한도 있고. 어제 이제 이 생존의 비밀 강의하신 분이 이렇게 비유를 했더라고요. 원이 화라면 네. 한은 수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좀 그럴듯한 것 같아요. 네. 네. 왜냐하면 수와 일체인데 네. 한쪽은 이제 외면적으로 나갔고 네. 한쪽은 이제 내면적으로 들어왔거든요. 음. 그 수화가 이제 그렇게 얘기한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비유가. 그런데 이제 그 밑에가 이제 되게 큰 의미가 있어요. 한번 밑에 좀 한과 기쁨. 신방변 옆에 태자를 쓰면 기쁠 열자가 된다. 한이 승화되면 기쁨이 되는 것이다. 동양 문화에서는 인간의 내면 세계, 곧 마음과 영혼이 성숙하여 한이 완전히 해소되는 것을 기쁨이라 한 것이다. 이것이 천지 생명의 완숙, 하나됨, 통일을 의미하는 간태 사상이다. 이게 참 절묘한 것 같아요. 간태 이게 사상? 우리나라는 이 네. 특히 이게 동양 문화에서 한자는 네. 글자 자체에 진리가 다 들어있어요. 한 글자 안에도 이렇게 깊은 뜻이 들어있는데 마음 심자가 둘 다 있어요. 한이라는 글자와 기쁠 열자가 네. 두 개가 마음 심자가 신방변이 있는데 네. 이제 옆에 글자가 다르죠. 간과 태가 있다. 이게 간태합덕 할 때 그 간태예요? 네, 맞아요. 진짜? 원래 간태합덕은 네. 후천에 이루어질 정치 질서를 네. 포함한 것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네. 나라로 비유하면 간은 이제 우리 한국을 의미하고 태는 서방. 미국.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서방 세계를 의미해서 동서양의 어떤 균형축 네. 뭐 이런 것까지도 얘기를 하면서 이제 주도하는 나라 네. 뭐 이런 의미까지도 이제 담겨 있는 걸로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런데 이게 한과 기쁨이 정반대 정서거든요. 정서가 되게 재밌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봐서 한이 간이 여기 배치가 돼 있으니까 이게 네. 동양은 약간 내성적이고 사람들이 네. 이게 표현을 잘 안 하고, 근데 서양 사람들은
태방으로 가면은 네. 뭐 그냥 뭐 좋으면 막 사정없이 좋아하고 막 이렇게 하고. 외면적으로 이렇게 막 뽀뽀하고 막 네. 달려들고 이런 게 많고 그죠? 오버하고 맞아요.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이제 뭐 여기 이제 같이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또 하나 이제 생각을 해본 게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아, 굉장히 네. 유명하죠. 사람 머릿속에 5개의 감정이 사는 거예요. 음. 그리고 거기서 조종관이 있어서 네. 5개의 감정들이 캐릭터가 돼서 이렇게 조종을 해요. 네. 그러면 걔가 이제 어떤 행동을 하고 하거든요. 네. 근데 맨 처음에 생겨난 그 네. 감정의 요정이 기쁨이에요. 왜냐면 태어나서 눈을 살짝 떴더니 보이는 게 엄마 아빠야. 근데 웃어주고 있어. 근데 자기도 웃어. 근데 그래서 기쁨이 딱 생겨나. 하고 막 좀 지나다 보니까 이제 막 까칠해지고 애가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이제 사춘기 되면서 네. 까칠이도 생기고 소심이도 생기고 막 분노도 생기고 막 이렇게 되는데 이제 저는 그 영화가 이제 사람들 평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이 영화는 애기들을 위한 게 아니다. 어른들 위한 거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기르는 어른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에 대한 교과서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감정이 나이 들면서 어떻게 생겨나는 건데 네. 영화가 이제 애가 약간 사춘기로 접어들면서 이사를 가는데 돈이 네. 좀 없고 해가지고 부모님이 이제 네. 안 좋은 환경으로 이사를 가요. 네. 그러면서 애가 굉장히 환경 적응 못하면 슬퍼져요. 그래서 가출을 해버려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냐면 슬픔이라는 애가 있는데 이 슬픔이는 무조건 네. 나쁜 거야. 너 가만히 있어. 조종관 만지지 마. 나머지 4개 애들이 네. 만지려고 하고 슬픔이가 만지면 다 슬퍼져. 그러니까 슬픔이는 제외를 하려고 그래 자꾸. 기쁨이가 주인공이야. 무조건. 그런데 이제 꼬이기 시작하면서 가출해가면서 난리가 벌어지고 걔 머릿속에서 꿈의 성, 가족성, 우정성 이런 게 다 무너져 내리기 시작해요. 성들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애가 점점 감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기쁨이는 그걸 어떻게든 되찾으려고 하는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저 슬픔이가 저기 있는데 걔가 깨달아요. 슬픔이가 있어야 이게 해결되는구나. 이걸 깨달아. 그래서 슬픔이를 설득해가지고 네. 조종관으로 다시 데려온 다음에 절대 만지지 못하게 했던 그 슬픔이가 조종관을 만지는 순간 걔가 이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부모 품에 안겨서 그 모든 게 승화되면서 이제 한 단계 성숙해 어른이 돼가지고 조금 그러면서 모든 성들이 다시 이제 막 다시 부활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슬픔이가 있어서 네. 그 애는 성숙을 해나가는 거고 점점 어른이 되어가는 거죠. 이제 뭐 애로 머물러 있지 않게 된다. 슬픔이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기쁨이가 그걸 깨닫거든요. 네. 근데 여기 보면 네. 한이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 슬픔에 가깝죠. 네. 근데 그렇죠. 약간 사람 감정에 기쁨만 있다면 그건 약간 미친 거. 나사 빠진 사람 같은 느낌인데. 근데 이제 슬픔이 있어서 네. 깊이를 알고 아 인생이란 이런 거구나. 그리고 깨닫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길 줄도 알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인사이드 아웃이 저는 음양 오행의 어떤 감정 배치하고도 연결돼 있어서 동서양 그 맞게 잘했다. 그러면서도 이게 간태하고 연결되는 건 여기서 또 한 번 느꼈어요. 이 정도면 좋은 해설 아닙니까? 한번 얘기를 맞는 것 해봤어요.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이게 이제 인간 내면의 감정에서부터 네. 실제 이제 천지가 새로운 질서로 들어가는 정역 8궤 근데 상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네. 이런 게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네.